아마 이거는 북한 주민들보다는 우리 한국 정부가 더 빨리 알고 우리가 더 빨리 기사를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북한은 어떤 걸 어느 만큼 지원받는지를 그 숫자를 잘 몰라요. 우리가 북한에 인도적인 지원을 아무리 많이 해도 북한 주민들에게 이번에 한국에서 이만큼의 양을 지원해줬습니다 라고 발표한 적이 없어요. 이례적으로 한 번도 그런 거 발표한 적이 없어요. 네, 왜냐면 그 숫자를 발표하면은 북한 주민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를 따지거든요. 북한 주민 인원수 몇 명인데 이 정도의 지원이 왔어. 그러면 최소한 누구누구는 먹고 살아야지라 생각을 하는데 그걸 공개 안 하거든요. 그런데 장마당에 나가보면은 상품이 안 보이는 상품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러죠. 아이고 또 위엔에서 뭔가 물자 받았네. 그리고 간부들은 이번에 위엔에서 물자 받았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좀 얼마간은 먹고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좀 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기름을 보낸다라고 하면은 정말 평양에 있는 북한 김정은 바로 옆에 있는 측근들이나 그 데이터 양을 정확하게 알지 몰라요. 아무리 상류층, 아무리 핵심 계층 다 몰라요. 그걸 절대로 공개 안 해요. 공개하는 순간 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거에 대한 불만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한 명당 한 개씩 먹을 수 있게 보냈는데 한 개가 아니라 몇 명만 소스만 먹는다고 하면은 북한 주민들이 화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 러시아에서 석유를 보냈다라고 하는데 지금 러시아에 파병이 가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기름을 받으면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파병 소식이 알려지거나 누군가가 파병에 갔다는 걸 아는 순간 이 석유와 연결을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을 팔아서 석유를 받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더욱 공개를 안 하죠. 좀 더 선호하는 선호하는 거는 있죠. 선호하는 거는 가장 그러니까 시대별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일제 제품을 되게 선호했어요. 그리고 제가 좀 커서는 중국 제품 엄청 많이 막 들어왔거든요. 그때 중국 제품을 좀 선호하다가 개성공단에 들어서면서 한국 제품이 조금 맛보게 되니까 한국 거 좋네? 그래가지고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접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 제품이 가장 인기가 있어요. 그런데 구분을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은 솔직히 중국 제품은 중국 거리 써져 있고 한국 제품은 한국 거리 적혀 있고 그건 어떻게 지울 수가 없잖아요. 북한 정부도. 네. 그리고 일본 거는 일본 거리 적혀 있으니까 알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식품도 보면은 위엔에서 들어오는 식품도 보면은 해외 거 다른 나라 거는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건 다른 나라 건가 보다만 생각하지 어느 나라라는 건 잘 모르죠. 그리고 그게 앞에 우리 바코드에 보면 넘버 번호 있잖아요. 네, 북한 주민들이 그거는 알아요. 그게 8번이 우리나라고 6번이 중국이고 도대체 까먹었네요. 1번이 몇 번? 이게 앞에 그 귀여워 있잖아요. 그거를 1번 중국, 한국, 미국, 러시아까지는 알고 있어요. 북한 주민들이. 예. 다는 아닙니다. 예, 제가 얘기하는 걸 북한 전반이라고 생각하시면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건 좀 오해가 될 수가 있어요. 북한은 그냥 그 북한 정권에서 공개하는 뉴스만 보고 북한 주민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북한 뉴스에 중국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고 러시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러시아는 푸틴을 만났다는 내용이 나오고 또 푸틴이 김정은과 굉장히 막 친분이 있는 막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함께 대동했다라고 하면은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요즘 중국보다는 러시아랑 사이가 좋네. 그리고 중국에서 원래 물건이 많이 들어오고 또 북한에 그런 자본이 많이 나갔는데 요즘엔 안 나가고 안 들어오고 하니까 중국이랑 사이가 안 좋구나. 이 정도는 충분히 예측을 하죠. 들어올 때 위험은 아무래도 목숨을 걸고 한국행을 선택했다는 게 위험한 거고요. 이게 목숨을 걸었다는 거는, 정말 감히 상상도 안 되고, 그거를 이해한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걸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고, 걸어본 사람만이 공감할 수 있는 위협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탈북민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는 두려울 게 없다. 목숨까지 걸고 한국에 왔지 않니? 그 목숨도 한 번 거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중국, 라오스, 태국 아니면 중국, 베트남, 태국 아니면 중국, 몽골, 한국 이렇게 해서
삼국 거쳐서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번 목숨을 이렇게 걸어서 오니까 탈북민들은 정말 한국에서 사는 이 삶이 소중하고 감사한데요. 그 위협을 얘기하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내가 잡혔을 때 북한에 북송이 되고 북송이 되면은 내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공개 처형당하고 내 가족들은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고 이런 것들이 정말 당연한 것들이니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요. 그래서 탈북할 때 다들 보면은 잡히면 죽을 수 있는 뭐 면도칼, 수면제, 뭐 그런 아편, 마약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막 다 챙겨서 떠나는 탈북민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손칼, 그래서 뭐 자결하겠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도구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챙기고 떠나는 거는 그만큼 그 길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떠나는 거고요. 어려운 거는 아무래도 떠날 때 단돈 일전도 없이 떠나고 그리고 중국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내가 한국 가는 길이 뭐 우리는 예를 들면은 뭐 다른 나라 여행 간다고 하면 일단은 여행 일정을 짜잖아요. 그리고 우린 무언가 한다면 그 일정을 짜는데 북한 주민들은 그걸 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브로커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가다 보면은 한국에 간다. 크게 안다면은 뭐 중국을 거쳐서 갈 수 있다. 이런 정도만 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몇 시간 간다 이런 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엄청 막막하거든요. 그냥 어디 가면 아 여기 도착했나 보다. 또 이동하면 아 어디 이동하는가 보다. 이렇게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여정을 계속 걷는 게 엄청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렇다고 또 그 나라 말이라든가 이런 걸 알아들을 수 있으면 좀 그나마 괜찮은데 그 나라 언어, 소통 이런 게 안 되는 부분이고 또 연락도 안 되고 그냥 그 부럽고 한 사람만 따라서 그냥 쭉 가는 그 길이 너무 어렵죠. 예, 그래서 그리고 또 돈 같은 것도 없어서 어느 가정이 먹는 것도 부실하게 먹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배도 그냥 배만 걸치 않을 정도만 그 브로커들이 먹여주거든요. 맨날 그것만 먹고 이런 것들이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니요. 왜냐면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고 또 라오스도 공산주의 국가예요. 그리고 몽골은 우리나라랑 협력되어 있긴 하지만 그 중국에서 몽골 국경 넘을 때 또 위험도가 따르고요. 중국 라오스에서 태국 넘을 때 또 위험도가 따르고 베트남도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가면은 북송이 될 위험이 커요. 이렇게 공산주의 국가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그 위험도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엄청 많죠. 이게 79년의 분단이고 북한은 아직도 봉건 사회고 우리나라는 나날이 발전하는 사회인데 문화 차이가 없으면 안 되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 문화 차이로 인해서 탈북민들은 처음에 조금 많이 힘들고 어렵기도 해요. 그리고 또 놀라웠던 것 또한 북한에서는 우리 보면은 그 드라마 있었어요. 작년인가 대상에 나온 드라마 아씨 두리안이라는 드라마였어요. 그 드라마 내용이 조선시대에 있던 시엄마와 며느리가 지금 현대시대에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샤워기 하나 봐도 막 놀라고 물 내려가는 변기를 봐도 막 놀라고 이게 바로 탈북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드라마 보면서 마치 딱 우리 같네. 정말 우리는 79년이 아니라 몇백 년을 거쳐서 온 것 같다. 그래서 뭐 행성에서 뚝 떨어진 외계인 같다라는 말도 막 저는 하거든요. 그 정도로 너무 다른 세계이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신기하고 모든 것들이 놀랍고 좀 굉장히 그게 받아들이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국에 온 지 10년 됐으니까 10살이라고 표현하는데 10살 되니까 우리 아이들 10살 되면 어때요? 자기 주장이 생기면서 조금 뭔가 구분이 되고 뭔가 이게 판단되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10살 아이예요. 근데 만약 아직도 신기하고 아직도 배울 게 많고 아직도 경험해야 되는 게 많은 정말 그런 10살 아이예요. 탈북민들은 언제 1년 됐으면 1살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정말 그 돌아간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마이크 들이대고 싶은데요. 왜 갔니?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같은 탈북민으로서 또 돌아간 사람들을 아는 사람으로서 조금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우리는 탈북민들이 막 몇 명 가면 엄청 막 뉴스화가 되고 막 큰 게 떠들고 많은 사람들이 악플 달리죠. 저러려고 우리 세금이 아깝다 막.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들이 돌아가는 이유 중에 90%는 북한 정권이 조작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거는 정말 장담할 수 있어요. 90%는 북한 정권이 조작한 거고 그 외 10%가 본인이 의사대로 간 거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정말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 년에 한 번씩은 가려고 이렇게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장 크게 뭐 이슈가 됐던 임지연 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과 같이 방송 활동도 했던 친구고 누구보다도 그 친구는 자유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친구였고요. 엄청 날라리예요. 그런 친구가 북한에 돌아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였고요. 그런데 사람을 이렇게 극도로 몰아가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사회에는 간첩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을 누군가를 타격했으면 그 타격해가지고 그 사람이 모서리에 가기까지 쫙 몰아가요. 그리고 북한 가족을 인질로 해가지고 이 사람을 유도하는 거죠. 중국이면 중국까지 유도해서 그리고 거기서 잡아서 가는 겁니다. 저는 왜냐면 북한 그런 정권이라든가 북한에서 정문 이렇게 한국 대담 활동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거거든요. 이거 분열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임지연 씨 같은 경우에는 방송 활동도 하고 했으니까 굉장히 자기들이 홍보용으로 쓰기엔 최고거든요. 그래서 쓸 수가 있고 또 얼마 전에 갔던 그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까지만 해도 갈 의향이 없었는데 갑자기 갔다. 이거는 북한 내부에서 조작한 거가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또 얼마 전에는 판문점으로 버스 막 갔다가 잡혔던 분도 계시잖아요. 그분은 제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북한의 그런 조작이 90%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가끔 제가 10%를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요. 정말 한국에 금방 왔을 때 많이 외롭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이가 어리면 저 잘 몰라요. 도와주세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탈북민들은 다 성인이에요. 성인인데 잘 몰라요. 도와주세요. 라고는 하지만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어른인 척 살아가야 되니까 많이 힘든 거예요. 어른이 아이인 척 살아가기도 힘들지만 어른이 어른 구실을 못하고 마음은 아이잖아요. 왜냐면 제가 한국에 금방 나왔을 때 보니까 정말 아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내가 너무 힘들어. 나 이렇게 힘든데 버틸 사람은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해야 되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탈북민들은 그런 상대가 없잖아요. 오직 나 혼자 이 모든 거를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야 되다 보니까 그거에 따르는 힘듦과 외로움이 엄청 커요. 많은 분들은 그런 얘기 해요. 그거를 견뎌내야지. 소중한 자유를 얻었고 소중한 거 얻었으면 이겨내야지. 맞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더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도 사람인지라 다치고 상처받고 여기 치우고 저기 치우면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빈집에 가면은 많이 가족 생각이 나고 가족이 그립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가족 떠오르면은 항상 미안하고 그들이 보고 싶고 내가 먹고 있는 흰쌀밥이 너무 목이 안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왜냐면 나는 이렇게 호화롭게 살고 있는데 북한의 가족은 힘드니까 그래서 그 10%는 외로움과 정착의 어려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가족의 막 그리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시장 개념이 좀 부족해서 그런 이유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정말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요. 그 탈북민들이 한국에 나와서 6개월 정도까지 정착하는데 정말 우리 국민들이 세금이 들어가는 거는 인정을 해요. 그것도 맞고 그거에 대한 고마움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6개월부터는 딱 끊기거든요. 근데 전 그거를 또 달라는 게 아니고 저는 북한 이탈 주민들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냥 국정원 조사받고 하나원 그 짧은 기간에 수료를 받고 나와서 바로 뛰어들어서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야 되기에는 너무 진짜 빡빡해요.
왜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런 지식도 없고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바로 뛰어들어 생기부터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들은 북한은 정말 지옥이 그 이상이 우리가 어떠한 재난 사고 났으면 그동안 있었던 거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트라우마 생겨서 치료받잖아요. 북한 주민들은 북한에 살았을 때 그동안에 그런 치유받아야 될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치유할 시간도 없이 바로 사회에 뛰어들어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힘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할 시간도 필요하고 또 거기 플러스 한국 사회에 대한 교육이 나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교육이 이루어진 사람과 이런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 사회 정착했을 때 정착이 확실히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까지 보면은 그런 교육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교육을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 같은 보면은 탈북민들이 대부분 다 열심히 살아요. 그 가정이 힘들어서 그러지 그 5년이라는 가정만 딱 지나고 나면은 많은 분들은 정말로 내가 받은 그 세금에 대한 고마움을 알고 몇십 배를 갚으려고 하는 탈북민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좀 교육을 좀 시켜주십시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